안녕하세요. 책사입니다.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후손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을 제일 나쁜 불효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이 마을에도 부잣집의 3대 독자가 장가를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었다. 대가 끊길까봐 마음이 조급해진 부잣집에서는 시바지를 들여서라도 후사를 보고자 했다. 마침 마을에 가난하여 시집도 못 가고 어려운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아가씨가 있었다. 아가씨의 아버지는 다리를 다쳐 거동을 못하고 어머니는 눈이 먼 장님이었다. 그러다 보니 집안 형편이 송곳 하나 꽂아볼 땅떼기조차 없을 정도로 구차하여 아가씨가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었다. 부잣집에서는 그 아가씨의 형편을 알고 매파를 보내 시바지로 들어오라고 종용했다. 아가씨는 몸도 건강하고 행실도 조신하여 시바지로서는 그만이었다. 부잣집에서는 아가씨에게 시바지로 들어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만약 아들을 낳아주면 평생 먹고 살 논밭대기를 주겠노라고 매파를 수시로 보내 설득하려 했다. 그래도 손해인 몸으로 남의 씨바지로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. 그러나 너무 어려운 살림에 부잣집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자꾸 마음이 씌었다. 자기 하나 희생하면 부모님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아가씨의 발목을 잡았다. 며칠을 고민하던 아가씨는 부모를 위해 희생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부잣집에 씨바지로 들어갔다. 몸이 건강한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태기가 일었다. 호자 담아라 했던가요. 그 좋은 일과 함께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. 합방하는 동안 아가씨가 자기도 모르게 부잣집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. 부잣집 아들 또한 시바지 아가씨의 매력에 매혹되어 마음을 빼앗기긴 마찬가지였다. 서로의 사랑을 애틋했지만 아이를 순산할 때까지는 아들이 시바지 방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. 하지만 마음이 늘 그곳에 머물고 있는 터라 아들은 주체하지 못하고 몰래 시바지 아가씨 방을 드나들었다. 아가씨는 드디어 산딸이 되어 유행으로 아들을 낳았다. 하지만 아들을 낳은 시바지 아가씨는 아기 얼굴 한 번 못 본 채 집으로 쫓겨났다. 그것이 시바지의 운명인 것이었다. 비록 시바지였지만 제 속으로 낳은 아기 얼굴을 한 번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집으로 쫓겨온 아가씨는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. 부잣집 아들은 아들대로 아기 얼굴을 볼 때마다 시바지 아가씨 얼굴이 떠올라 미칠 지경이었다. 견디다 못한 부잣집 아들이 시바지 아가씨에게 몰래 사람을 보냈다. 두 사람은 보름달이 두동실 떠오르는 날 마을 뒤 언덕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랑을 나누었다.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 왕래를 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. 젊은 남녀가 그것도 애틋한 사랑으로 나누는 미래가 무탈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. 순리대로 그 아가씨에게 아기가 또 들어서고 말았다.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마을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아가씨는 또 아들을 낳았다. 하지만 뒤늦게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잣집에서 또 아기를 데려가 버렸다. 아가씨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. 늘 눈앞에 아기가 아른거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. 아가씨는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서 담 너머로라도 보고 싶었지만 집 근처에 얼씬하기만 하면 전답을 다시 빼앗아 가버리겠다는 엄포에 찾아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.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흘러 잠잠해질 무렵 부잣집 아들이 아가씨에게 또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했다. 아가씨는 아이들 소식이 궁금해서 득달같이 달려나갔다. 다행히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. 그날부터 두 사람은 몰래 만나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.
그러던 중 또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다. 아가씨가 또 아기를 가진 것이었다.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지만 예외 없이 부잣집에 빼앗기고 말았다. 부잣집 안방마님은 아이를 데려가면서 한 번 더 자기 아들 곁에 얼씬거리면 방탕한 년이라고 몰아 멍석말이를 하고 마을에서 쫓아버리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하고 갔다. 눈만 뜨면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리고 그때마다 부잣집 아들이 아삼삼하여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아가씨는 결국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. 볼 수 없는 아이들과 만날 수 없는 부잣집 아들을 그리며 아가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이승을 떠나야 했다. 그런 와중에 자기가 죽으면 부잣집 아들과 미래를 나누던 느티나무가 잘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다. 아가씨의 이를 줄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훤히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유언대로 느티나무가 잘 보이는 곳에 묻어주었다. 또한 부잣집 아들도 새 아들과 함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주었다. 그 후 그 느티나무에 고추를 매단 새끼줄을 두르고 치성을 드리면 아들 셋을 낳게 해준다는 소문이 산불처럼 번져나갔다.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가 남아 손이 귀한 집에서는 이 느티나무를 찾아와 새끼줄에 고추를 달아 나무에 두르고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여 치성을 드리고 가기도 했다.